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참 많죠. 순 자산이 700억인 슈퍼리치가 세계에서 11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하네요. 참, 이 작은 나라에서 놀랍지 않으세요? 백만장자는 129만 명이나 된답니다. 이제 백만장자는 슈퍼리치에 끼지도 못하는 금액이 돼버렸네요. 그냥 리치 정도라고 해야 될 수준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 돈 많은 리치들이 빌딩 시장의 중심 수요층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빌딩 시장 수요층은 사실상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빌딩 진입 장벽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낮아졌다고 해도 그래도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는 투자처는 아닙니다. 희소성과 개별성이 짙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동안 저금리에 주식, 코인 이런 데서 돈 번 수요층까지 합해지면서 수요가 꽤나 많아졌었는데 그런 수요들이 다시 빠지면서 원래 리그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시사하면서 하반기에도 그 수요는 더욱더 좁혀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금리 오르는데 에쿼티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 아니면 빌딩 매입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금 10억으로 30억대 정도 건물 보던 분들이 1, 20억대 건물로 매매가 기준을 낮춘다면 가능하겠지만 보통 그렇게 금액대가 다운그레이드가 되면 성에 차기가 힘들죠. 뭐 30억 들고 5, 60억대 건물 찾던 분들이 금리 높아졌으니까 3, 40억대 건물로 낮춰서 봐야겠다?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눈은 높아져 있거든요. 지금 시장에 50억 미만으로 투자 가치 높은 물건들이 엄청 많은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거래 건수도 많이 감소할 거고, 입지 양극화도 더 심화될 거고, 주요 지역 외의 비인기 지역들은 가격 하락도 더 눈에 보이게 될 겁니다. 결국 답은 정해져 있죠. 이 시기에 안정적으로 건물을 가져가려면 어떤 지역을 봐야 할까를 고민하신다면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확실한 빌딩 수요층들이 어떤 지역에 건물을 갖고 싶어 할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결국 또 똑같은 얘기네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얘기하는 게 듣기에 지겨우실까봐 틀린 얘기를 할 순 없잖아요. 답을 말씀드려야죠, 저는. 결국 맨날 얘기하는 강남, 성수, 마포, 용산, 이태원, 한남 이런 곳들. 강남 건물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기준보다 에르메스, 샤넬 같은 명품 가방 수집, 입지의 가치가 더 중요한 곳이 되어버렸죠. 왜 그럴까요? 희소성이죠. 단순히 수익률이 몇 프로고 임대료가 얼마 나오고로 해석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 강남입니다. 자산가들의 생각은 대부분 비슷해요. 성수, 용산, 한남 이런 곳에 건물 사고 싶어 합니다. 빌딩뿐만 아니라 아파트도 지금 비슷하죠. 아파트도 지금 뭐 떨어지네 어쩌네 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10억 하던 게 20억이 됐는데 18억, 19억으로 거래되는 거 가지고 하락세가 짙어지네 어쩌네 하는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물론 20억에 매수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크게 다가올 문제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시장을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죠. 기사에 나오는 뭐 금매 증가, 하락장 이런 내용들이 실상과는 좀 다른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죠. 한두 건의 사례들이 모든 시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기사가 나고 하니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그동안 가격이 오른 걸 비교해보면 사실 그렇게 심한 타격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방어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그 중에서도 현금 부자들이 몰리는 지역은 결국 계속 얘기 나오는 곳입니다.
강남 중에서도 청담, 반포 이런 몰리는 곳만 몰리는 거고 성수 이런 곳들. 제가 살면서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갈수록 더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건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음식점도 맛있으면 줄 서서 먹고 광고 안 해도 맛집으로 금방 소문나죠, 요즘은. 좋은 건물, 좋은 입지에 대한 것도 비슷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 입지가 당연히 인기가 많고 수요가 있으니 가격도 안 빠집니다. 어차피 이런 초고가 단지들은 대출 안 나와요. 금리 인상과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다른 리그인 거죠. 물론 금리가 인상되면서 분명히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살 사람은 최고가 찍으면서 매입을 하죠. 지금처럼 금리 인상이다 뭐다 말 많을 땐 빌딩도 사실 결국에는 에쿼티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사람들의 시장인데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입지나 지역은 결국에는 비슷하다는 거죠. 요즘 슬슬 외곽 지역들 매물은 좀 연락 많이 옵니다. 팔아달라고. 아니면 서울에 여러 군데 건물 갖고 계신 분들이 싹 정리해서 하나로 모아서 강남 들어가려고요 하고 연락하시는 경우도 좀 있고요. 작년, 재작년에 사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서 만져진 건물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서울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덜한 지역까지 거래가 될 만큼의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건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진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중심 지역, 중심 입지들은 아직까지 큰 움직임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계속 시장 주시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상위 지역들에 진입할 자금이 아니라면 건물 사는 거 무조건 지금 포기해야 되는 건가? 쉬운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도 답은 아니고요. 더 신중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지역이든 신중해야 하지만 좀 더 그래야 하는 시기죠. 수익률 개선할 방법 있고 집가 상승 견인해줄 분명한 호재 있고 그 호재들로 인해서 향후에 유동인구 탄탄해질 수 있는 미래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나 입지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오랫동안 빌딩 사려고 계속 알아보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 좀 지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지치면 결국 남들과 똑같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남들이 관심 덜 가질 때 기회가 오는 법이죠. 지치지 말고 계속 주시하세요. 경쟁자가 적어야 나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지금부터가 사실 그 타이밍이 될 시기입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쉽다고 얘기하진 않을게요. 근데 노력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저한테 주기적으로 연락하시는 고객분들 계시거든요. 제가 스타일이 뭐 이런 물건 나왔다 저런 물건 나왔다 계속 연락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딱 이거다 싶을 때만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요즘 괜찮은 물건이 잘 없어서 연락드리는 텀이 길어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면 고객분들이 먼저 잘 지내시죠? 바쁘세요, 요즘? 왜 물건 안 주세요? 왜 연락 안 주세요? 뭐, 저 잊으신 거 아니죠? 이러면서 틈틈이 계속 연락하시고 꾸준히 시장 상황 알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고객분들이 계세요. 그런 고객분들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분명히 좋은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작은 노력들이 결국 좋은 기회를 잡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그 끈을 놓지 않고 주시하고 계신 분들은 성공하실 겁니다. 단, 정확한 방향으로 가셔야 한다는 전제는 항상 깔리겠죠. 올해 하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희소성 있는 입지를 선점할 기회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 기회를 내가 잡으려면 분명히 준비를 철저히 해놔야겠죠.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그런 마인드가 좀 가장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좋은 투자처 찾아드리려고 계속 뛰고 있으니까 제 고객분들 지치지 마시고 원하시는 투자 꼭 다들 성공하실 수 있게 저도 계속 돕겠습니다. 빌딩 관련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